초등학교 2학년 때라. 무섭네요. 자, 신청해주신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들은 또 실존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 그건 맞겠지.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20여 년 전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공부를 꽤 잘해서 동교권에서 놀던 저희 누나는 매일같이 새벽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번 새벽마다 누나 혼자 밤길을 걸어 집에 돌아오는 게 불안해서 마중을 나가곤 하시다가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만화책만 보던 저를 독서실에 강제로 등록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누나 따라서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올 때 같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팽팽 놀던 아들내미 엉덩이도 묶어두고 새벽에 마중 나가야 하는 고충도 덜어내는 묘호수였죠. 덕분에 저희 남매는 매번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독서실 사장님마저 갈 때 문단속하고 가라는 저희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후에 독서실에서 만화책, 소설책, 라디오, 노래 듣기 등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딴짓을 하거나 몰래 독서실을 빠져나와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에 누나와 함께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독서실은 남녀 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남녀 방에서 있다가 12시쯤 집에 갈 때가 되면 누나가 남자 방에 와서 벌떡아 집에 가자 하고 부르거나 제가 여자 방 문 앞에서 누나 그만 가자 하며 상대방을 불러 캄캄해진 독서실에 남은 사람이 없나 같이 확인을 하고 문을 잠근 후 돌아가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은 동네가 이제 막 개발되면서 논과 흙길이 사라지고 포장도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상가 골목길에서 벗어나 건물은 하나도 없고 아직 개통되지 않은 8차선 도로 옆을 따라 20여 분 걸어가면 논밭 옆에 외딴 섬처럼 있는 저희 아파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개발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도로는 한참 동안 개통이 되지 않았고 우린 한동안 주변에 건물 한 채 없는 텅 빈 도로를 따라 걸어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독서실에서 책을 보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에서 잠들어 뻐근한 털을 피며 일어나자 독서실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12시를 넘었지. 종종 제가 그냥 집에 먼저 가거나 부모님 몰래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해서 제가 집에 간 줄 알고 누나가 먼저 독서실 문을 잠그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느라고 누나가 문 앞에서 부르는 것도 못 들었겠죠. 서둘러 집에 가려고 짐을 챙겨 독서실 문을 잠그고 나오자 사방에 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평소에 본 적이 없던 정말 밀도가 높고 자욱한 밤 안개였습니다. 가시거리가 제 5m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시 독서실 근처 골목길은 새벽에도 문을 연 곳이 꽤 있던 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다 문을 닫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 때문인지 새벽 시간 때문이었는지 주변의 아파트나 민가도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걷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기척도 없고 분명 상가들도 다 닫았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묘한 느낌. 도둑고양이라도 있나 하며 주변을 둘러보아도 눈에 밟히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해서 뛰다시피 골목길을 빠져나와 신장로 8차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도로에는 길을 따라 큰 가로등들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길게 뻗은 직선 도로를 따라 희미하게나마 저 멀리 점점이 가로등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신장로 옆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있던 아직 철거하지 않은 농수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수로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텅 빈 8차선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한참을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뿌연 안개와 덩그러니 일렬로 공중에 떠있는 가로등들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텅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며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가로등들이 하나씩 꺼지며 무언가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입에서 피맛이 날 만큼 뛰었지만 텅 하며 가로등이 꺼지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다리가 풀리기 전에 저는 가로등 그리고 그 무언가보다 먼저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탈 자신이 없었습니다. 뭔가에 붙잡힌 것만 5층 정도 되는 집에 정신을 놓은 채 뛰어 올라가 진문을 잠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한참을 현관에서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서인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땀 범벅이 된 가방과 겉옷을 내던지고 그 도로가 보이는 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골이 청량해졌습니다. 도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허우적거렸던 안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그 안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꺼지는 가로등과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안경에 김이 서리잖아요. 김이 서렸던 거예요. 안경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는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텅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아무튼 신청곡은 키스 자렛의 Someone to Watch Over Me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밤 공포 사연을 듣다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 문득 떠오른 기억을 오랜만에 되짚어 사연 남겨봅니다. 때는 2019년 1월 말 저희가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희 부리는 5명이었는데 고3 때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2학기부터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성인이 되고 당시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에 6개월간 모은 전 재산 200만 원을 다 때려넣고 5배로 불리는 기업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한 바로 다음날 저희를 모두 불러 술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로 일반 주점에 가서 술을 조금 마시고 2차로 헌팅 포차에 갔는데 원래 소주 3병을 마셔도 잘 안 취하던 그 친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희 4명이 다 멀쩡한데 혼자 취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 왜 쓰러진지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미래를 본 거 아닐까? 자,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시켜놓은 술을 옆 테이블에 있던 누나들하고 가게가 닫을 때까지 계속 마셨고 같이 나가자는 누나들과 나가고 있었으나 차마 쓰러진 친구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친구를 깨워 미처 다 못 마신 술을 킵해달라고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계속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던 친구는 어두운 골목길 입구를 지날 때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더니 손가락으로 저 골목길 안쪽을 가리키고는 자꾸 저 여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저기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여자는커녕 가로등도 하나 없었고 친구를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바위를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가 원래 키도 크고 취미로 헬스도에서 힘이 셌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친구를 저희 넷이서 못 막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넷은 그렇게 당황한 채로 그 친구 한 명에게 골목길 안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만 있는 골목길의 끝에 도착했고 친구는 우뚝 서더니 이제 됐다는 말과 이제 혼자 코너를 돌아서 둘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어딜 가냐고, 그리고 계속 무슨 여자 타령이냐고, 아무도 없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또박또박한 말투로 코너를 돌아 속을 개워내고 바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 진이 빠져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었기 빨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싱긋 웃으며 고맙다고 하고 코너를 돌았습니다. 자주 봤던 웃음과 다를 게 없었지만 무엇인가 섬뜩한 그 웃음. 저희 넷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토를 하고 그 위에 쓰러져 있는 건가 싶어 코너를 돌았는데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거 조졌다 싶어 계속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찾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지금 어디고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어디로 간다고 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지금 어두운 골목길 끝이고 친구는 어디에 간다고는 안 했지만 어떤 여자를 따라간다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잡혀갈 텐데? 경찰분들은 알았다고 어디 가지 말고 곧장 뒤로 돌아서 큰 길로 나와서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어 몰랐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여자를 언급한 후에 살짝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이 튼 후에야 친구는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횡설수설하며 계속 자기는 어떤 여자를 따라왔는데 선로위라고 찾아야 하는데 어디인지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함을 뒤로하고 저는 첫 차가 곧 다닐 시간인 게 생각나 친구 말을 무시하고 일단 철도 위에 서 있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는 계속 혼자 중얼대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불안한 마음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뛰어갔고 도착한 지하철역에서는 작은 사고가 나서 지하철 운행이 잠시 지연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친구가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쓰러져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를 수색하시던 경찰분들이 누군가 선로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아 지하철 운행 지연을 요청하신 후 친구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저희가 간 역이 아니라 그로부터 2정거장이나 떨어진 선로 위에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깐 기다리다 경찰차를 타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친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구를 보자 또 왈칵 눈물이 쏟아져 울고불고 정신이 없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를 데려오신 젊은 경찰분이 아니라 나이 드신 경찰분께서 저희를 달래신 후에 저희가 골목길에 들어간 시간대에 그곳을 비추는 CCTV부터 친구가 지나간 곳의 CCTV가 싹 다 먹통이 되어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지하철 선로로 들어갔고 2역이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철도 안전법과 또 몇몇 법을 위반해서 벌금과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젊은 친구 부모님께 이미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이 호되게 혼내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위험했는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으니 저희 4명 다 앞으로 이곳에서 다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안도감에 울던 걸 멈추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종이에 서명을 한 후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리고 친구 부모님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친구는 그날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차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뒤로 부모님에게 묻어 터지고 몇 달간 밤에 술은커녕 8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서 PC방도 못 가는 벌을 받고 그렇게 이 일은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 뒤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헐디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뒷내용이 궁금하시면 뒷얘기도 더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친구와 대화한 후 뭔가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분명 경찰분들은 누군가 선로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CCTV는 먹통인 상황에 누가 그 시간에 선로에서 친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걸까요? 누군가 정말 신고를 하긴 한 걸까요? 만약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경찰분들이 어떤 여자라는 단서만으로 모든 CCTV가 먹통이라고 하셨으면서 두 정거장이나 떨어진 선로 위에서 친구를 그렇게 빠르게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경찰분들은 왜 문책도 없이 다시는 여기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고 바로 보내주셨을까요? 과연 친구가 계속 따라가려고 했던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쓰고 보니 당시 제가 혼자 생각을 정리하면 느꼈던 공포감과는 다르게 별로 안 무섭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2019년에 200만 원을 샀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얼마였을까요? 그 뭔가 아깝네. 그게 제일 공포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고요. 그걸 팔았다는 것이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참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문제예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평소처럼 자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아이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눈이었습니다. 눈 전체가 새까맣고 눈에서 바닥까지 검은 페인트가 흘러내리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그런 무표정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제 친누나라는 걸 느낌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옆에 아이는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꿈은 그걸로 끝이 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해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따로 살고 있던 친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년에 생일 축하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이상하다 싶었죠. 왜? 나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지금? 어디 아픈데? 괜찮아? 엄마한테는 말했어? 당황한 제가 계속 묻자 누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너도 말하지 말고 일단 오면 말해줄게. 뭔 소리야? 어디 병원인데? 주소 찍어줄게. 그냥 빨리 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급하다 싶어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누나는 병상에 누워있었고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바로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호자세요? 예. 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무슨 수술이에요? 자궁 외 임신. 나팔관 쪽에 착상이 돼서 절제를 해요. 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병명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대충 어떤 수술인지 감이 왔고 누나는 최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한 것이죠.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본 수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등등. 그 순간 아침에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저를 바라보던 죽은 사람 같은 누나. 그 곁에 서 있던 정체불명의 아이, 검은 눈동자, 밑으로 흘러내리던 까만 자국.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별일 없겠지? 근데 이런 걸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면 어쩌지? 하지만 수술은 긴급했고 누나는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누나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어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켜고 근처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9시가 넘는 시간이라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망설일 틈도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어두운 마당,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해주세요. 아이도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누나를 살려주세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 기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기도가 통한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개꿈이었는지 다행히 누나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꿈과 성당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와, 참 욕보셨습니다. 이거 참 진짜 놀라셨겠는데요. 누나도 지금은 건강하시겠죠? 굉장히 뭔가 촉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꿈인지 모르니 정말 불안하셨겠고. 신청해주신 곡은 블랙 프로마스의 컬러스입니다. 듣도록 하죠. 블랙 프로마스 컬러스였습니다. 라이브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집안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늘 쭈펄 유튜브를 유튜브 덕분에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지금은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에 도전하고픈 마음이 생겨 늦가기 탁구생으로 열공 중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잊고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딱 20살 새내기 시절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10여 년 전 대학교 1학년 저는 버스로 통학했는데 환승 포함 편도 1시간 중간에 터널이 있어서 버스를 놓치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구조였죠. 더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매일같이